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는데 애위가 지어자들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뻔했을까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요? 이는 지난주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환자분께서 고통스럽게 토로하신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식품산업계가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레몬물과 절대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최악의 식품궁합을 공개하고 이때 우리 몸속 세포 단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레몬물을 의학적으로 올바르게 섭취하러 건강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 대학이 입증한 레몬물의 5가지 핵심 효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물의 효과를 은밀히 저해하는 숨겨진 요인과 아침 레몬물 한 잔을 장수 비결로 바꿔주는 3가지 짝꿍 식품도 함께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시청 중인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오늘 몇 살처럼 느껴지시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닥터의 건강 비결 케어,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아침 레몬물이 선사하는 5가지 놀라운 의학적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점, 간 기능 활성화 및 밤새 축적된 독소 배출입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 몸에는 멈추지 않고 일하는 침묵의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해독기관인 간입니다. 간은 밤새 노폐물, 독소, 과잉 호르몬, 그리고 수화 잔여물을 분해합니다. 아침이 되면 간은 이 청소 과정을 마무리할 신호가 필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레몬의 천연 유기산이 간을 자극하여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담즙은 지방 분해와 해독 가속화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레몬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를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3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레몬물을 섭취한 노년층은 간 기능이 25% 향상되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만성변비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 면역체계 강화 및 감기 발병률 40%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더딘 것을 느끼셨나요? 옥스퍼드 대학은 이를 면역 노화라고 정해야 합니다. 신체 방어체계가 노후화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레몬 한 개에는 약 30mg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노년층 일일 권장량의 3분의 1을 채워줍니다. 특히 공복 섭취 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비타민 C는 즉각적으로 백혈구 생성을 돕고 레몬 껍질의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 매일 레몬물을 마시는 노년층은 감기와 독감 위험이 최대 40%까지 감소했습니다. 하루 한 잔으로 1년 중 절반의 질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점, 체내 산도 조절을 통한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레몬은 신맛이 강하지만 체내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작용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소화 과정 후 레몬 성분은 알칼리성으로 변해 혈액의 산성을 중화합니다. 노화, 스트레스, 가공식품 섭취는 몸을 산성화시키는데 산도가 높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사용합니다. 이는 골다공증과 만성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유럽영양연구소는 혈액 pH를 7.35에서 7.45로 유지하는 것이 뼈 건강과 염증 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레몬물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소변의 알칼리 지수가 높아 신체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점, 철분 흡수율 5배 증가 및 빈혈 개선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노인 5명 중 1명은 철분 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손톱 갈라짐 등이 대표적 증상입니다. 많은 분이 이를 단순 노화로 오해하지만 실상은 철분 흡수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성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5에서 10%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이때 레몬물의 비타민 C가 철분 분자를 붙잡아 장벽 통과를 돕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철분 함유 식품과 레몬물을 함께 섭취 시 흡수율이 5배 증가했습니다. 아침에 레몬물과 함께 귤이나 콩류를 드시면 빈혈 개선과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이점, 수분 공급 및 신장 결석 예방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뇌의 갈증 감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UCLA 신경과학자들은 노화로 인해 뇌의 갈증 수용체가 둔해져 심각한 탈수 상태에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상 직후 이미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탈수는 뇌로 감염 위험을 3배 높이고 변비와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따뜻한 레몬물은 수분을 보충할 뿐 아니라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칼슘 결정을 억제해 신장 결석을 막아줍니다. 위스콘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레몬물 섭취군은 신장 결석 위험이 63% 감소했습니다. 또한 칼륨 성분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레몬물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건의 임상 사례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레몬물 섭취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 커피를 즐기시지만 레몬물 직후의 커피는 위장을 산성 전쟁터로 만듭니다. 레몬물의 유기산이 위를 자극해 위산을 분비시킨 상태에서 산성인 커피가 들어오면 위 내부 산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3,000명을 추적한 결과 이 습관을 지닌 사람의 75%가 위산 역류와 속쓰림을 호소했습니다. 고령층의 얇아진 이 점막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커피의 타닌과 카페인은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하여 흡수율을 30%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스탠퍼드 대학 전문가들은 레몬물 섭취 후 최소 45분에서 1시간의 간격을 두고 커피를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 사이에 과일이나 삶은 달걀 등으로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레몬물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십시오. 우유에 레몬즙을 넣으면 즉시 응고되어 덩어리가 집니다. 이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유 단백질, 카제인, 이 산을 만나 응고되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가스, 설사 등을 유발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MRI 촬영 결과 이 속에서 형성된 덩어리들이 소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양소 충돌입니다. 스위스 국제영양연구소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C가 동시에 유입되면 비타민 C 흡수율이 60%까지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당 분해 효소가 줄어들기에 그 피해는 더 큽니다. 우유를 드셔야 한다면 레몬물 섭취 후 90분에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거나 응고되지 않는 식물성 우유, 아몬드, 기리, 두유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발효된 그릭 요거트가 차선책이 될 수 있으나 시간 간격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실수는 레몬물 섭취 직후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알코올을 떨어뜨려 질병 관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기분에 레몬물로 약을 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물은 중성 또는 나갈칼리성 환경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레몬물로 인해 위장 내 산도가 급격히 변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약이 위에서 너무 빨리 분해되어 흡수기관인 소장에 도달하기 전에 효력을 잃습니다. 둘째, 산성 환경이 약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켜 약효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양리학 연구진이 노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레몬물과 함께 혈압약을 복용한 그룹은 물과 함께 복용한 그룹보다 혈압 조절 실패 위험이 무려 42%나 실패할 확률이 무려 42%나
높았습니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혈압 조절 실패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침묵의 살인자를 불러들이는 초대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산 역류 치료제인 제산제와의 병용은 더욱 위험합니다. 제산제의 목적은 유산을 중화하는 것인데 산성인 레몬물이 유를 채운 상태에서 약이 들어가면 악효가 상쇄되어 치료 기능을 상실합니다. 항생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항생제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 화학 구조가 파괴되어 세균을 사멸시키지 못합니다. 이는 치료 실패를 넘어 세균의 내성을 키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심지어 매일 드시는 종합 비타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가장 안전한 복약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을 드셔야 한다면 물과 함께 복용 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 레몬물을 드십시오. 반대로 레몬물을 먼저 드셨다면 최소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약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학에서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건강과 질병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됨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위험한 요소를 피했다면 레몬물의 효능을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기적의 식품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영양학자들이 노년층에게 강력히 권장하는 식단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짝꿍, 오트밀, 기리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기 건강, 체내산도 균형, 심장 보호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습니다. 오트밀 속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탁월한 청소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오트밀 섭취 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7%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오트밀 식사 30에서 45분 전 레몬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MIT 생리학 연구팀은 레몬의 산 성분이 위와 소장의 소화 효소를 미리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예열된 소화기관에 오트밀이 들어오면 영양소 흡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이 조합이 근육 이완과 심장 리듬 유지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45%나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트밀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기에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조리 시 물이나 식물성 우유에 끓인 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와 계피 가루를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한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2번째 조합, 파파야가 구아바입니다. 이는 한국 노년층 다수가 겪는 빈혈을 해결할 황금 열쇠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과일들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파파야는 사과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A를 함유하여 노년기 실명의 주원인인 환반변성을 53%까지 낮춰줍니다. 또한 천연 소화 효소인 파파인이 단백질 분해를 돕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구아바는 비타민 C의 여왕입니다. 오렌지의 4배에 달하는 비타민 C와 풍부한 식물성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몬물과의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식물성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낮지만 레몬과 구아바의 비타민 C가 만나면 흡수율이 6배 급증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비타민 C가 철분 운반체 역할을 하여 혈액 내 흡수를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빈혈, 어지러움,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께 레몬물 섭취 1시간 후 이 과일들을 드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3주만 실천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번째 조합, 잎채소, 녹색 채소입니다. 이는 뇌와 눈을 지키는 천연 방패입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잎채소를 매일 섭취한 노년층은 뇌 노화 속도가 12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잎채소 속 비타민 B군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이며 루테인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백내장 위험을 40% 이상 낮춥니다. 이 역시 레몬물의 비타민 C가 잎채소 속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잎채소의 질산염 성분이 체내에서 혈관 확장 기체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국립심장연구소는 잎채소 한 그릇이 저용량 혈압약 한 알과 맞먹는 혈압 강화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에 시금치 오믈렛을 드시거나 샐러드로 섭취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완벽한 레몬물 제조 및 섭취법 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물의 온도와 레몬의 상태가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이 물의 온도, 체온과 비슷한 37에서 40도가 정답입니다. 많은 분이 끓는 물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60도가 넘으면 비타민C 파괴가 시작되고 80도에서는 5분 만에 절반이 사라집니다.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합니다. 끓인 물을 15분 정도 식히거나 찬물을 섞어 온도를 맞추십시오. 이 재료 선정, 반드시 신선한 레몬을 사용하십시오. 시판되는 레몬즙 제품은 살균 과정에서 비타민이 대부분 파괴되고 보존제가 첨가되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250ml, 한 컵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어 드십시오. 위가 약하다면 4분의 1개로 시작해 서서히 늘리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유기농 레몬일 경우 껍질을 얇게 갈아 티스푼 반 정도 넣어 보십시오. 껍질 속 리모넨 등 항산화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집니다. 3. 섭취 골든타임, 기상 직후 공복입니다. 밤새 독을 마친 몸은 수분과 영양을 갈구합니다. 기상 후 양치질 전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을 마시고 15에서 20분간 공복을 유지하십시오. 이 시간은 레몬물이 전신을 깨우고 대사를 활성화하는 시간입니다. 주의사항도 잊지 마십시오.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다면 레몬을 매우 묽게 희석해 드시고 칼륨 배출이 어려운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 성분이 치아 범랑질,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빨대를 사용하여 치아 접촉을 줄이고 섭취 후에는 맹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앙치질은 범랑질이 다시 단단해지는 30분 뒤에 하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좋은 레몬을 고르는 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들어봤을 때 묵직하며 상쾌한 향이 강한 것을 고르십시오. 가능하다면 산도가 낮고 맛이 부드러운 마이어 레몬 품종을 추천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레몬물의 비밀과 올바른 섭취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